자, 다음 걸 또 봅시다. 191조. 아, 했구나. 192조. 191조를 보면 이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원래 4인데 어떻게 하냐면 구동분을 하는 거야. 정사각형 지금 9개를 만들 거야. 아래다가 거기서 가운데를 빼버려. 가운데를 빼. 자, 그거를 1회 시행이라고 해. 구동분을 한 다음에 가운데를 뺐다. 자, 그래서 1회 시행한 걸 A1이라고 하죠. 첫째 항. 그럼 뭐야? 전체 넓이에 4, 4, 16 해서 9분의 1을 뺐으니까 9분의 8만 남겠지? 자, 요게 첫째 항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거, 요 8개, 요 8개 남아있는 거를 다시 구등분을 해서 또 가운데를 빼는 거야. 전부 다 여기 구등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만 다 빼는 거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남아있는 게 지금 첫째 항인데 그 첫째 항에다가 또 얼마나 곱하면 될까? 어차피 걔네들이 또 9분의 8만 남겠지. 왜냐면 얘네들이 다 가운데가 빠진단 말이야. 얘네들이 다. 그 가운데가 빠지는 게 9분의 1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결국에 첫째 항에다가 9분의 8만 곱하면 되는 거야. 아니? 항상 9개 중에 8개만 남으니까 9분의 8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을 20회를 했을 때를 구하시고 20회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럼 첫째 항이 얘고 공비가 9분의 8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9분의 8에 n-1제곱이니까 19제곱이 되겠다, 그지? 얼마니 이거? 9에 20제곱 되겠지? 왜? 9에 19제곱에 9를 곱하면 20제곱 128은 2의 몇 제곱이니? 7제곱이지 8의 10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19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좀 간단히 나타낸다면 3의 제곱에 20제곱 2의 7제곱 곱하기 2의 57제곱 3의 40제곱분의 2의 64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답대로 하자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첫째 항이 중요해. 여기서는 공비는 뭐 쉬운데 첫째 항이 한 번 시행한 게 첫째 항이야. 한 번 시행한 게. 그래서 첫째 항을 시행한 걸 기준으로 잡아야지 처음에 16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한 번 시행한 게 첫째 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밑에 거 14-7번도 그렇게 한번 해봐.
자, 너 답은 어렵지 않다 그지? 처음에 A였는데 시행을 한 개 첫째 아니야? 가운데 3등분해서 가운데를 빼니까 3분의 2가 남겠지? 그럼 첫째 항이 3분의 2. 그럼 거기에서 다시 또 남는 거에 또 가운데를 3등분해서 빼버리면 또 3분의 1을 곱하니까 20번째 항은 3분의 2의 첫째 항이고 공비가 3분의 2니까 19제곱해서 23분의 1, 20제곱 A다.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은 되게 쉽게 나오는 거야. 너희들 미적분 2를 들어가면 내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미적분 2는 첫 단원이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배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열 중에 특히 바로 이 등비 수열이 중요해. 등비 수열이 극한의 개념과 되게 연계가 돼서 어떻게 나오냐면 도형이 계속 반복되는 게 나와. 너희들 뭐 들어본 애들은 알겠지만 그 만델브로트의 정리라고 해서 계속 그 규칙이 반복이 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있으면 또 여기 이렇게 생기고 또 여기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의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근데 그게 수능에서 단골 문제였어 예전에. 지금은 이제 너희들 수능에 미적분이 안 들어가잖아 2가. 근데 이제 올해까지는 아마 나올 거야. 미적분 2가 나오는데 거기 미적분 2에서 무조건 단골 문제인데 면적을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을 이용하는 거야 등비수열로.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 나중에 배울 때 우리가 등비수열의 학과는 공식에서 첫째 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된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나중에 배워. 그래서 첫째 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결국 첫째 항이라는 거는 이 처음의 면적 뭐 그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공비는 몇 분의씩 주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길어. 보통 한 페이지에 반을 잡아먹어. 거의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다 잡아먹는다고 보면 돼. 이게 두 쪽에 시험지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두 개 나누잖아. 이거 다 한 문제야 이게. 되게 길어. 길게 나와. 별거 없어. 실제로 푸는 거는 A와 R만 구하면 A와 R. 나중에 이제 미적분 풀을 배우게 되면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등비수열이 되게 연계가 돼. 너희들이 미적분 풀랑. 그래서 지금 등비수열을 잘 알아놔야 돼. 네. 또 배우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 누구야 이번에 이부진 딸 아들이 서울에 갔잖아. 서울대 경영 나왔는데 대치동에서 걔가 학원에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 초빙을 한 거야. 서울대 경영을 가는데 수능 한 해 틀렸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 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치동에 또 그 학교에 센 엄마들이 가서 다 들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3년 동안 핸드폰을 끊었다. 유튜브 뭐 이런 거 다 끊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걸 잘 그 수식의 재벌 완전 걔네들은 저거잖아. 최고의 재벌이잖아. 근데 걔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뭘까? 뭐 경영권은 어차피 받게 돼 있어. 이부진이 아들이니까. 이부진이 지금 이재용 미치잖아 바로. 그치? 그러니까 이부진이 지금 관리하는 게 신라 호텔 쪽을 걔가 관리해. 근데 너희도 그 삼성일가가 대대로 유전병이 있어. 아냐? 이병철부터 이건희 이렇게 유전병이 있어. 그게 옛날에 이제 이건희가 보다 보면은 항상 옆에 부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게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유전병이 걔네 집안에 대대로 있어. 그래서 어쨌든 돈이 많으니까 다 치료를 했어. 근데 그게 되게 희귀한 유전병인데 삼성일가가 자기가 걸려서 그거를 없애버리겠다고 몇천억을 투자해서 거의 그 병에 대해서는 이제 완치가 되게끔 뭐 했대. 어쨌든 그래서 이지용은 뭐 하여튼 건강하지만 이부진이 사실은 이건희가 가장 자기를 닮았다고 생각한 자식이래. 그러니까 이지용은 솔직히 좀 알아보는 게 많잖아. 아들이라 좀 특혜를 받은 게 많은 거지. 사업을 하면서 알아보는 게 좀 많아. 그러니까 걔가 제대로 한 건 별로 없어. 근데 이부진은 좀 경영을 잘해. 이부진이 좀 약간 여장부 같은 스타일인데 걔의 아들이 이번에 이제 서울대 경영을 간 거야. 수능 한 개 틀려가지고 현역으로 공부를 되게 잘한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재용도 서울대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세탁이야.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제일 안 좋은 거야. 뭐 있냐? 그게 뭐였지? 뭐라 그러냐? 무슨 사학과? 미술사학과인가? 하여튼 역사학과는 아닌데 미술사학과를 나왔어.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는 걸 나온 거야. 그냥 서울대라는 간판 달려고 그냥 어쨌든 이재용도 그렇게 막 인풋 아웃풋 다 들이먹겠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엄청 시켜서 어쨌든 서울대에서 제일 안 좋은 과를 보낸 거야. 서울대 간판에 딸려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한 거지.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이 그거야. 너희들이 유튜브, 뭐 핸드폰 이거를 3년 동안 최대한 줄이고 해야 된다. 공부를 하려면. 그 말을 할 때 너희들도 잘 듣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먹을 때니까 핸드폰을 끊고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술의 합 보자. 이건희 그 집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아. 이건희 막내딸이 있는 거 아니야? 막내딸이 자살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미국에 이제 유학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건희가 원래 자식에 대한 그런 열정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 그 막내딸이 아마 내가 알기로 나랑 동갑인가 그랬을 거야. 근데 되게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어. 20대. 왜냐면 이건희가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이주영은 물론 이제 원하는 대로 했겠지. 근데 이제 이부진이나 딸들은 이서진은 전부 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거야. 그래서 되게 그게 자기한테 이제 이번에 한창 커서 막내딸은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보내려고 한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미국을 가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사회에 빠진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그게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아니었을까. 돈 많은 집도 아니고 막 그랬나 봐. 그래서 이번에가 결사반대를 했대. 왜냐면 마지막 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고 싶다. 근데 결국 거기서 자살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 이번에가 이제 충격 먹고 막 그랬다는. 딸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없잖아. 막내딸. 너희들이 잘 모를 거야. 비하인드 스토리를 재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럼 돈 받으면 좋겠지. 그치? 자, 보자. 우리가 이제 SN이라는 게 뭐냐 하면 1항부터 n번째 항까지가 우리가 n번째 항을 AR에 n-1제곱 났잖아. 그치? 자, 이런 걸 이렇게 합이라고 했을 때 합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유도하냐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공비를 곱하는 거야. 공비를. 그럼 여기다가 r을 곱하니까 자, 한 칸씩 뒤로 밀려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똑같이 나오겠지. 마지막 칸에다가 r을 곱하니까 뭐가 돼? n제곱이 되겠지. 여기다가 r 곱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위에서 아래를 이제 빼버려. 빼면 1 빼기 r에 sn이 되겠지. 여기서 1 빼기 r, sn으로 묶은 거야. 그럼 여기 싸그리 지워지고 맨 앞에 a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빼는 거니까 0 빼기 a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a로 묶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SN 자, 이게 확보하는 공식.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 빼기 r n제곱 또는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단 r이 1이 아닐 때. 자, r이 1이 돼버리면 분모가 뭐가 돼버려? 0 돼버리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r이 1이 아닐 때를 전제로 한 공식이야. 그럼 이럴 때와 이럴 때 어차피 같아. 왜? 분모 문제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가 나오니까 똑같은 거지. 그럼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이걸 쓰냐면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쓰는 거야. 왜 그러냐? r이 예를 들어 2분의 1이면 1 빼기 2분의 1의 양수가 된단 말이야. 여기서 2분의 1 빼기 1은 음수 돼버리니까 계산할 때 복잡해. 그래서 r이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가 대입하고 r이 1보다 클 때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r이 1이면 어떨까? r이 1이면 SN이 뭐가 같니? 야, 공비가 1이라는 건 모든 항이 다 같아 안 같아? 같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뭐가 돼? A에서 A인데 A가 몇 개겠니? 항이 n개니까 n개야. 그럼 뭐야 이거? NA가 되는 거야, NA가. R이 1. 알겠지? 그래서 R이 1 때는 그냥 A가 n개 있으니까 NA다. R이 1이 아닐 때는 1-r분의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 그 다음에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자, 이거 두 개는 반드시 외워라. 내가 합이랑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꼭 외우라고 했어. 꼭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다. 공식을 외워서 자,
자, 그러면은 거기에 1번을 보면 지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고 쓰는 것이죠. 자, 첫째 항 2고 공비가 역시 2네. 우리는 합을 자, r이 1보다 크니까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이 대입하는 거죠. 2-1분의 a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1. 이거 1이니까 2 n 플러스 1제곱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얘는 첫째 항이 0.2이고 공비가 0.1이지? 그럼 이때는 뭐에 대입하셔야 돼? 1-r에 대입해야 돼. 1-0.1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1-0.1의 n제곱. 이런 식으로 0.9분의 0.2니까 9분의 2가 되고 1 빼기 0.1을 10분의 1 이렇게 바꿔주면 식이 나오지? 그 다음에 전부 다 같을 때 뭐야 이거? 3이 n개 있으니까 3이 n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다음 페이지 보자. 다음에 14-5번을 보면 자, 항이 잘 봐야 돼. 우선 첫째 항이 얼마니? 첫째 항 1. 공비는 얼마야? 공비.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1-r에 대입해야 돼. 항상 양수로 만들어야 돼. r이 1보다 작을 때는 1-r에 넣으라고 그랬지. 첫째 항이 1이야. 1 마이너스 자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항의 개수 몇 개니? 몇 개야 여기서? n개? 자 얘가 그래 1부터 n까지야. 내가 여기서 말한 이 n이 뭐야? n은 전체 항의 개수야. 전체 항의 개수. 항상 조심해. 무조건 n이 아니야. 1부터 n까지가 n개인데 하나 더 있지. n 플러스 1이야 이거. 잘 봐야 돼. 항상 여기가 말하는 건 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항의 개수. 이제 1 플러스 2분의 3, 2분의 3이 없으지? 3분의 2가 되고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그치? 이렇게 두 번째는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i지. i는 1보다 크냐 작냐? i가 1보다 커 작아? 모르지? 야 허수에 대소관계가 있니? 없어? 너희들 허수는 대소관계 없어. i보다 2i가 크다 이런 거 없어. 그냥 허수는 대소관계 없기 때문에 1-i 대입하든 i 빼기를 대입하면 상관없어. 누가 큰지 모르니까. 1-i분의 첫째 항 1. 자, 그 다음에 1-i의 n제곱인데 n이 몇 개니? 항의 개수 몇 개? 101개. 그렇지. 1부터 100까지 100개에다가 하나 추가했지? 101개. 자, 그럼 1 빼기 i분의 자, 4로 나눈 나머지만 생각하면 되지. 얘는 i와 같이 1 빼기 i니까 1이야. 신기하지? 합이 어떻게 딱 떨어지는지 1이야 어쨌든. 다음에 자 얘는 첫째 항도 2, 공비도 2다. 그럼 이제 2 빼기 1분의 첫째 항 2에 자 이게 2의 1제곱부터 2의 제곱해서 2의 10제곱까지니까 항의 개수 몇 개? 몇 개지 몇 개? 어떻게 됐다 그러지? 얼마면 2 곱하기 1024 빼니까 1023이지? 2046이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항의 개수를 잘 대야 돼. 자, 14-9번 두 개 다 해봐. 어렵지. 그 꼴을 알아야 돼. 약간 공식처럼 생각을 해야 돼. 1번은 등차와 등비가 섞여 있다, 그지?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2, 4, 6, 8, 10 이거는 등차수열이야, 그지? 2, 4, 6, 8 공차가 2인 등차잖아.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은 등비 수열이야. 그럼 등차 따로 더하고 등비 따로 더해야 돼, 그지? 자, 항이 10개니까 10번째 항은 20 되겠지? 그럼 뭐야? 2분의 항의 개수 10개가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하면 바로 쉽게 나오고, 얘는 첫째 항도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이네? 그럼 1 빼기 2분의 1분의 첫째 항, 1 빼기 2분의 1의 항의 개수 10개니까 10제곱. 얘는 110이지.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고, 2분의 1, 2의 10제곱이니까 1004분의 1 해서 111 빼기 1024분의. 자, 요거는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 이거 바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알아도 9는 10 빼기 1, 99는 10의 제곱 빼기 1, 999는 10의 세제곱 빼기 1. 자, 이런 식으로 하면 9가 만약에 n개 있다면 얘는 뭐야? 10의 n제곱 빼기 1이야. 왜? 두 자리일 때 10의 제곱, 세 자리일 때 10의 세제곱 빼기. 그럼 n개일 때는 10의 n제곱 빼기 1. 아니, 이걸 기억을 해놔. 이렇게 푸는 거를. 그럼 만약에 7, 77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숫자가 9가 아니라 7이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거. 여기다가 9분의 7을 곱하면 돼야 안 돼? 9분의 7 곱해봐 77 9분의 7 곱하면 777 이해돼 안 돼? 자 예를 들어 K 자 이렇다면 이건 뭐야? 9분의 K에 10의 N제곱 빼기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풀면 돼. 알았지? 실제로 나와 이렇게 뭐 7, 77, 뭐 6, 66, 166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 10, 자 10의 제곱 10의 제곱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지. 자 1은 몇 번이야 지금? 항의개수가 몇 개라고 나왔어? 10개지? 그러니까 10개니까 1을 10번 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이지 그지? 자 공비가 10 빼기 1분의 첫째 항수 10 그럼 10의 항의개수 10개지? 10제곱 빼기 1 그래서 통분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 일반항 이렇게 구하는 방법 기억을 해놔. 실제로 나오니까. 다음에 14-6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즉 2항과 4항의 합이 20이고 4항과 6항의 합이 80일 때 N항이 A의 일반항과 SN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걸 하면 AR 더하기 AR의 세제곱이지. 자 이걸 AR로 묶으면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되겠다 그지? 자 얘도 AR의 세제곱 AR의 5제곱 AR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묶어야 나눌 때 보여. 자 위에 걸로 아래 거 나누면 4. 자 나누면 이거 지워지고 AR로 나누니까 R 제곱. R은 뿔마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2. 그럼 여기다가 작은 거에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면 복잡하니까 R에다 2 대입해봐. 20을 2A 더하기 8A 10을 A는 2. 그래서 첫째 항과 일반항을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면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2의 n제곱 SN은 공비가 2니까 6 빼기 1분의 첫째 항의 2의 n제곱 빼기 1 2의 n 플러스 1 빼기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래서 결국에 얘도 뭐냐면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그냥 연립방정식. 그래서 A와 R을 구하면 돼.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하면 뭐라고 해? S5가 1인데 자 어떻게 하니? R-1분의 A의 R의 5제곱 빼기 1. 자 이게 1이다.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하면 우리가 S10이라고 그러지. R-1분의 A의 R의 10제곱 빼기 1 33이다. 이거 두 개 어떻게 하냐? 얘가 합차지 이거? 자 그럼 공통인 게 보이지?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5제곱 빼기 1 보이니까 얘가 1이니까 결국 얘 그게 1이잖아? 그러니까 R의 5제곱 더하기 1이 되지. 그래서 R의 5제곱이 32가 돼서 R은 2가 되겠지. 여기다 2 대입해봐야지. 2 빼기 1분의 A의 2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31A 그래서 A는 3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때 뭘 구하려? 첫째 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S15 그럼 R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31분의 1 그 다음에 2의 15제곱 빼기 1 그럼 분모가 1이니까 2의 15제곱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굳이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14-11번 해보자.
나오지? 자, 어떻게 하니? 1항부터 3항까지 함이지? R 빼기 1분의 AR의 세제곱 빼기 2고 그리고 합쳐를 인수분해서 요게 7이지, 그지? 그리고 7로 나누면 R2가 나오지. R에다 대입하면 A는 1 나와서 합방 공식에 대입하면 2의 N제곱 빼기 1이다. 자, 196쪽을 보자. 14-7번. 자, 지금 SM만 주어졌고 어떤 수열이란 말도 없어. 지금 뭐 등비란 말도 없고 등차란 말도 없고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네. 자, 이럴 때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 저번 시간에 반드시 세트로 움직이는 게 있다. 자, S1은 A1이고 AN은 SM 빼기 S-1인데 N이 2 이상이다. 요거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모든 수열에 다 적용된다고 했어. 등차, 등비뿐만 아니라 그냥 수열이면 다 적용되는 거야. 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빼니까 당연히 마지막에 있는 an만 남지.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S1은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첫 번째 항의 합이 결국 첫 번째 항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S1은 A입니다. 다음 여기서 n은 2 이상이다. 왜? 1대 버리면 S 0이 되면 말이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건 2 이상이다. 그럼 여기서 일반항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죠? 3의 n제곱 빼기 1에서 3의 n-1제곱 빼기 1을 빼면 얘는 지워지고, 자, 3의 n제곱 빼기 3의 n-1제곱을 작은 걸로 묶으면 3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2 곱하기 3의 n-1인데 n이 2 이상이야, 원칙은. 그럼 여기서 뭘 비교해야 돼? 여기서의 첫째 항과 여기서의 첫째 항이 같은지를 비교해야 돼. 자, 여기서 S1은 3 빼기 1이니까 2고 여기서 A1은 2 곱하기 3의 0제곱이니까 역시 2가 되지. 첫째 항이 일치하네. 그래서 얘는 뭐다? 둘째 항이니까 첫째 항부터 적용되는 등비 수열이다. 딱 등비 수열 꼴이지?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항상 이 공식 기억해. A는 S 빼기 S 마이너스 1. 그리고 반드시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 첫째 항은 얘랑 다르면 누가 첫째 항이 되는 거야? 일반항에서 1을 대입했을 때가 첫째 항이야. 여기에 SN에다 1 대입했을 때가 첫째 항이야.
S1이 A1이야. 여기가 첫째 항이야. 여기가. 왜? 여기는 원칙적으로 얼마부터가 되는 거냐면 2부터 되는 거란 말이야. 원칙은 2부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가 다르면 첫째 항은 얘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둘째 항부터야 원래가 원칙이. 그게 바로 옆에 있는 2번이야. 2번을 풀면 우리가 SN을 먼저 구해보자. 자, 여기서 SN 빼기 1이 뭐니? 2의 n제곱. SN은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AN은 SN에서 SN-1이면 이렇게 되겠지 지금, 그지? 그러면 이거 1은 어차피 지워지고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이 되고 2의 n-1제곱 보면 2 빼기 1 돼서 2의 n-1제곱이 AN이다. 다음 n은 원칙은 2 이상이다. 자, 여기서 A1은 얼마냐? 1 대입하면 0제곱이니까 1이지. 자, 여기서 S1은 얼마니? 1 대입하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이네? 자, 지금 달라. 첫째 항이 다르면 누구 따라간다고? 3이야, 1이야? S1 따라가는 거야, S1. 왜? 얘는 원칙적으로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라고, 이 식은. 그러니까 얘랑 다르면 첫째 항은 S1로 보는 거야, S1로. A1은 S1로 갔다고 했지, 아까 좀 더. 이해되니? 그럼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자, AN은 써주는데, 이렇게 똑같이 써줘. n-1제곱 써주는데, 두 번째 항부터라고 꼭 써줘야 돼. 그리고 첫째 항을 따로 써줘야 돼, 따로. 누로? S1, 3. 그래서 이렇게 같이 써줘야 돼, 같이. 첫째 항이 여기서의 첫째 항과 다를 때는 반드시 따로 써주고, 얘는 2부터,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알았지? 이거 다 이렇게 구분 안 하면 틀려. 그래서 꼭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14-13번을 해보자. 이게 뭔 말이야? 첫째 항이. 자, 등비수열이 된다가 뭔 말이야? 몇 번째 항부터 된다는 얘기야? 너희 등비수열이 두 번째 항부터 되는 거 본 적 없지? 등비수열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첫째 항부터.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일반항 구하기 위해서 Sn 빼기 Sn-1을 구했더니 지금 이거 K는 없어질 거고 자 3 곱하기 2에 n-1제곱 묶으면 2 빼기 1 되겠지? 그럼 요게 원칙적으로 두 번째 항부터라고 그랬어. 그런데 첫째 항부터 내려면 여기서의 첫째 항과 여기다가 n에다가 1 대입한 S1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첫째 항부터 요게 성립한다고 했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해봐. 우선 A1은 S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 더하기 K가 되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뭐야? 3 곱하기 2의 0제곱이다 3이 되지 3. 6 더하기 K가 3이라 K는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잘해. 등비수열이다. 첫째 항부터 한 얘기야. 첫째 항부터. 그럼 첫째 항은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여기 S1과 여기서의 A1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등비수열이다. 다음에 이제 14-8번과 이제 뒤에 있는 9번은 활용이야. 활용인데 이게 이제 좀 지겹게 나왔던 문제인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이건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어. 너희들이 뭐 이제 경영, 경제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듯이 이거는 상식이야. 너희들이 우선 달리와 복리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 이제 우리가 돈을 예금을 하잖아. 예금을 하면 이자가 붙지. 이자가 붙으니까 예금을 하겠지. 달리는 뭐니?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1년에 100만 원씩 넣는단 말이야. 만약에 연이율이 1%다. 연이율 1년. 그럼 1년에 만 원씩 붙는 거야. 맞아? 맞니? 그럼 1년에 만 원씩 붙으면 1년 후에는 100만 원이 101만 원이 되고 1년 후 2년 후에는 또 만 원이 붙으니까 102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거를 달리라고 그래. 달리. 그래서 달리는 그냥 원금 항상 일정한 원금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만 붙는 거야. 그럼 매년 만 원씩 붙는 거야. 만 원씩. 이게 달리야 달리. 그럼 복리는 뭐냐면 1년 후에는 똑같이 이제 만 원이 붙으니까 101만 원이 되지. 자, 근데 2년 후에는 100만 원의 1%가 아니라 처음에 그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101만 원에 1%가 붙는 거야. 그럼 1%면 이거 얼마야? 1.01이야. 그럼 만 100원이지. 맞냐? 그럼 만 100원이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야? 만 100원이 붙으니까 102.0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이로운 거야? 달리가 이로운 거야? 복리가 이로운 거야? 당연히 복리지. 이자가 누가 더 많이 붙어? 달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거야. 오직. 그러니까 항상 만 원밖에 안 붙어. 근데 복리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또 1%가 붙는 거야. 그럼 매년 계속 누적이 되겠지. 그게 점점 커지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은행에서 하는 건 다 복리야. 복리. 은행에서 달리로 하는 건 없어. 복리야. 근데 복리로 뭐 이자도 주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돈을 꾸면 대출도 역시 복리로 이자가 뛰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항상 이런 것만은 아니야. 어쨌든 기준은 복리로 해. 모든 은행에서 할 때는 복리야. 복리.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또 이자가 붙는다.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자 처음에는 이게 100 더하기 1이었고 자 100 더하기 1에 다시 1%가 붙은 거니까 얼마를 곱해야 돼? 1.01을 곱한 거야. 그지? 그럼 3년 후에는 100 더하기 1에다가 다시 1.01에 또 1.01을 곱하니까 제곱이 돼. 자 이런 식으로 붙는 걸 복리라고 해요. 복리. 그래서 너희들이 달리와 복리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연이율이 R%인데 매년 복리로 초에 A1씩 적립하면 N년 말에 원리합계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 용어가 너무 어렵지. 우선 원리합계란 말부터 알아야 돼. 원리합계는 뭐냐? 원리. 리가 원래 이자야. 흔한 말이야. 원금과 이자의 합을 원리합계라고 해. 말 그대로 이해해석하면 돼. 원금 플러스 이자의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원리합계. 원리합계.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뭐만 알면 되냐? 중요한 건 돈이 매년 초에 넣는지 아니면 말에 넣는지를 보면 돼. 초에 넣냐 말에 넣냐에 따라서 첫째 항이 달라져. 첫째 항 이해를 잘해야 돼. 초에 부어서 말에 찾는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1년 초, 2년 초, 쭉 가서 n년 초라고 하자. n년 말, n년 n-1년 초, 그다음에 n년 초, n년 자, 초에 A1을 적립했다. A1을 입금을 했어. 1년 초에. 자, A1을 입금했는데 그 다음에 2년 초에 여기서부터 그럼 쭉 시간 동안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가 붙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이자가 붙지? 그럼 2년 초에 또 A1을 넣었어. 그럼 이만큼 또 이자가 쭉 붙을 거야. 그러면 매년 초에 돈을 넣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넣을 때는 언제겠어? N년 말에 내가 돈을 찾을 건데 N년 초에 돈을 마지막으로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A를 넣을 거야. 그러면 찾는 거는 말에 찾아. 초에 넣는데 찾는 거는 말에 찾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년이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지난 거지? 초에 넣는데 말에 찾는다니까? 그럼 이 1년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붙어 안 붙어? 1년 동안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N년 초에 넣어서 N년 말이 됐으니까 1년이 지금 지난 거야. 1년 지났으니까 자 N년 말에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야? 처음에 A에다가 연이율이 R이야. 그럼 원래 A가 1이 자기 자신이야. 그 다음에 연이율 R 프로만큼 붙었으니까 A 플러스 AR을 묶어서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게 원금? 이게 이자지. 맞아 안 맞아? 아 중학교 때 맨날 했던 거 아니야 이거. 원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하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N-1년 초에 A를 넣었어. 그럼 여기서는 1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기 몇 년이 지난 거야? 2년이 지난 거지. 2년이 지난 거지. 지금 바로 앞이니까. 여기서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또 1 플러스 R을 곱한 거야. 1 플러스를 곱하니까 제곱이 된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맨 처음에 부었던 돈은 얼마가 돼 있을까? 1 플러스 R에 N년 말이니까 N제곱이 돼 있는 거야. N제곱. 그러면 너희들이 돈을 이렇게 계속 나눠서 넣잖아. 이런 걸 적금이라고 그러는데 적금을 너희들이 붓는 이유가 뭐냐면 목돈을 만들려고 부어. 예금이랑 적금의 차이는 뭐야? 예금은 너희들이 뺄 때도 마음대로 뺄 수가 있어. 보통 예금이라는 건 보통 예금 하면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넣을 때도 마음대로 넣고 뺄 때도 마음대로 빼는 게 예금이야. 적금은 그게 아니야. 적금은 정해진 시간에 꼭 넣어야 돼. 그리고 마음대로 못 빼. 내가 적금 만기일 될 때까지는 못 빼는 게 적금이야. 그 대신 적금은 이자가 더 세. 그래서 너희들이 목돈을 만들고 싶으면 보통 은행에 적금을 붓는 거야. 적금을. 예금은 이율이 약해. 그 대신 마음대로 넣고 뺄 수 있는 대신 이율이 낮다고 보면 돼. 적금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이제 적립을 하잖아. 이게 적금이었다. 적금인데 그러면은 N년 초에 A를 부어서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후에 이자까지 붙은 게 이게 이제 원리합해. 그럼 얘네들 결국에 다 내 돈이야. 내가 매년 A1씩을 부은 거야 지금. 그럼 얘네들 다 합쳐서 나중에 갚겠지. 그게 바로 뭐야? 원리 합계야.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럼 결국 이걸 식으로 쓰면 A 곱하기 1 플러스 R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해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까지 하면 이게 바로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지?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합이야. 이제 우리가 합을 보면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데 항의 개수 몇 개야? 1부터 N까지니까 N제곱 빼기 1.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원리합계 구하는 공식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니고 어떻게 푸는지 이 과정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과정만 알면 돼. 과정.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초에 부어서 말에 찾으면 이자가 붙어. 왜? 초부터 말까지 1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첫째 항이 이자가 붙은 거야. 근데 말에 부어서 말에 찾을 때도 있어. 말에 부어서 말에 찾으면 어떻게 될까? 매년 말에 부어서 맨 마지막은
말에 넣자마자 바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겠지? 그때는 첫째항이 A가 되는 거야. 그게 차이야. 여기서 그것만 구분하면 돼. 초에 부어서 말에 찾을 때는 첫째항이 이자가 붙은 거고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말에 부어서 말에 찾는 건 넣자마자 바로 빼기 때문에 첫째항이 A야. A.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 첫째항만 다를 뿐 공비도 1 플러스 R 똑같아. 항의 개수도 A개 똑같아. 알겠지? 그렇게 알면 돼 그냥. 알겠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시간이 애매하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뭐 내용 뒤에 저거는 뒤에는 이제 할부 내용은 내가 안 했는데 어쨌든 너희들 숙제는 183쪽까지 한번 해보자. 183쪽. 진도가 빨라서 빨리빨리 나가고 있어. 183쪽까지. 여기까지. 어디까지? 183. 어디? 아, 그거 빠진 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할 거야. 한꺼번에 할 거니까 오늘 배울 때부터 183쪽까지 하면 돼.